사실은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는 하지만 더운 날씨보다 더 핫한 주제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에서 또 해답이 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해보면 너무 이 교육이 좋거든요. 네, 우리 내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 그리고 1등 공부법, 1분 꾸지람, 가난도 병이다 등 다수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생명사랑 운동본부의 대표이신 황순남 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죠. 황순남이라고 합니다. 이걸 잠깐 옮겨야 되겠다. 제가 이걸 또 해야 되니까. 이 가운데 건 요 앞에 가서 옮길게요. 제가 조금 가운데서 조금 살짝 안 했어. 됐습니다. 제가 워낙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나갔다 할게요. 그 안에 끝났어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생명사업운동본부 대표 황순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은 시간이죠. 일찍 여성분들 이 시간에 바쁘지 않나? 애 보내야지 되고. 방학했나요? 아직 안 했는데 핸드도 있고 안 핸드도 있고. 집에는 그 방학했어요? 방학하니까 어때요? 그쵸? 오늘은 그거요. 되게 엄마들이 엄마나 남편이나 또 오늘은 되게 좀 이어서 있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애표는 말고 전반적으로 삶에 관한 가정 경영,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물론 애를 주제로 제가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잠깐 방학 이야기 했으니까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좀 이따 해도 되니까. 되게 요즘은 이제 워킹맘들이 많죠. 맞벌이. 결혼 전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 맞벌이를 원하는 사람 사실 많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집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맞벌이를 원해요. 그런데 애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애하고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같이 있을 시간이 방학 때가 있죠. 같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 이제 애 다 키웠으니까 신혼 초에 남편이 어디 가면 그렇게 짜증이 나죠. 뭐 나도 어디 간다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하고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신혼 때는 여기저기 볼 일이 많고 많이 다니죠. 근데 남편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뭐 이렇게 집에 한 휴가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때요? 짜증나죠? 왜 그럴까?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할게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 저도 이제 50도 후반에 저 위의 세대들 보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이야기가 하면 아이고 저희가 어디 갈 데도 없나 맨날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고 했었는데 또 요즘 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우리 외식 같은 데 가보면 하나의 풍경이 있죠. 음식을 시키고 나서 나오는 동안에 뭐예요? 다 이거만 하죠. 맞죠? 정말 식사 자리에서 그때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들과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각자 공간, 물론 시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정작 같이 있지를 못하는 안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제 그 행복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소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뒷줄에 보면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원리. 이것도 완판도 안 되고 지금 그쪽에서만 팔리고 있어요. 뭐죠? 뭐라 그러나? 이북에서만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뭐 재판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이거 글자가 다 보여주구나. 그렇게. 요거요. 써도 되나요? 됐나요? 이 정도면 됐죠? 예,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 돼요. 정말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 어쩌면 두 분까지 하나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것을 갖추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저번에 보셨었죠? 맞아.
저번에 봤었어요? 구별이네. 반갑네요. 저번에 우리 제가 몇 달? 1분이라. 그거 테스트 그거 한번 해봤어요, 애한테. 두번 하고 까먹었어요. 남편한테 해보시고 보세요. 자, 네, 갈게요. 자, 제가 했던 일들이고요. 제가 쓰는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유튜브하고 쭉 하고요. 제가 쓰는 책들 9권을 쓰네요. 다음 주쯤에 한 권 더 나오고요. 지금 책을 써놓은 게 한 3권 정도 있어요. 출판사 2달에 한 번씩 내기로 했는데 출판사가 좀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했는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쓰는 책이네요. 저는 주로 어떤 책을 쓰나 하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이 시대에 살면서 꼭 필요한데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데 배우지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데 배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 꾸짖는 방법, 아이 혼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어요? 학교에서? 안 배워봤죠?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그렇지. 몸소 맞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몸소 그 희우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때리패가면서 했던 걸 그대로 배웠어. 그걸 가지고 거기는 우리 또 배웠, 엄마 세대보다 조금 더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우리도 교묘하게 득지 쌓아가지고 누구부터 혼을 냈다? 애부터 내 남편부터 잘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지금 정말로 저희들이 요 며칠 전에도 아동폭력, 아동학대, 아이들 심지어 인물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한 번도 배워주지 않더라. 우리나라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그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민을 안 해요. 오히려 그 외적인 게 있죠. 뭐 CCTV 단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자질 강화한다든지 월급 높여주자. 이게 사실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결합 속에서도 우리는 애를 잘 키우고 살아야 돼. 가짜는 제 새끼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쉽게 안 되게 됐습니다. 내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되풀이게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 배우던 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여기 내 손자죠. 내 밑에 아이 세대들을 키울 때 내가 키우는 방법하고 비슷할까 확실하게 좋아질까?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의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매뉴얼화된 아이 꾸지람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1분 꾸지람을 썼습니다. 1분 꾸지람. 요거는 교육부에서 호평을 받았어요. 교육부에 판도를 넘기는 정도로 그 정도의 책이었고요. 그다음 아이를 천재를 키워올릴 때 5번을 제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대성을 끄집어내고 본질을 알아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사회 성원이 되게끔 키워낼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그 교육기관에 교육기관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가정하고 학교하고 교도소예요. 맞죠? 네. 근데 이 가정에서 지던 예체 기중에 시식을 학교로 보내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다 키워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거의 뭐 방치? 네가 알아서 크더라?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대별로 또 나이대별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위대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끝은 뭐예요? 모든 가르침의 끝은 뭐예요? 뭐를 가르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 학교 하나를 보셨죠? 그렇게 심리학, 교육학, 철학 모든 것의 끝이 우리가 뭐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국어 읽기 이거 학교도 안 가도 맞거든요. 모든 교육의 끝점은 자아 발견이라고 봅니다. 나의 위대성.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줘야지 돼.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과목 자체가 없어요. 과목 자체가 선생님 자체가 없습니다. 도덕윤리가 대신해줘야 되는데 도덕윤리가 대신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길을 가다가 선생님 만나면 앞에 가서 인사를 잘한다? 하는데 시험 칠 때 동그라미 OX 다치죠. 근데 선생님 만나면 앞에 가서 인사 잘했었어요. 아 이건 피부에 안 한다. 인사 다 잘한다 보다. 학교에 가면 시집 가서 남편하고 시어른한테 잘해야 된다.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다 배웠죠. 지금 그래 해요? 핵도도 소리지. 지금 딸내미가 시집 갈 때 뭘 가르쳐줘서 보내요? 시어른한테 잘해라 이런 거 가르쳐줘요? 저 정말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을 한 무렵에
제 큰 체형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서로 인사하기 전에 큰 체형 되는 분이 저를 이제 한번 만나자 해서 갔었어요. 가서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앉았기 전에 서로 상견례 하기 전에 큰 체형이 제 처가 막내니까 일남 사저 중에 막내니까 나이 차가 꽤 나겠죠.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몇 달에 가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갔는데 큰 체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겠어요. 그 제가 황씨니까 황서방 그 내가 듣고 보니까 황서방 참 효자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 칭찬을 좀 받았어요. 얘 정말 저 여자예요. 한 번도 부모 말을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딱 뒤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요? 효자는 마누라가 힘든 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요, 도덕적인 한번 볼까요? 지금 뭐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주워서 버린다고 다 배웠죠. 다 공부하면 오해를 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 근데 애가 종이를 주고 왔어. 그리고 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해요. 요시 어디 갖다 버리려고 주웠니? 제자리 갖다 놔. 이런 이야기도 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때 세상과 타협하는 고등교육이 아니라 나의 본성, 위대성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살 문제가 터져도 해결한다 못한다?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자아발견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 다 배웠죠. 홍익인간 이하세 우리 할아버지 할배가 당분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누구요? 내 할배잖아. 경상도 말로 할까요? 방송 용어로 서울 말로 할까요? 서울 말 못해. 그러니까 하던 대로 다 알아서 들으세요. 어차피 이제 내 시간이니까. 그 할배가 내 조상이잖아. 그분들이 힘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위대한 나의 손자들이었느니라. 너희들은 위대한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밝혀내요? 못 밝혀내요? 못 밝혀내죠? 학문으로 밝힌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서 바뀌어 들어온다? 안 바뀌어 들어온다? 안 바뀌어 들어온다. 도대체 홍익인간이 뭐냐는 얘기인가요? 이런 거 못 밝혀주니까 인간의 생명이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머니들 지금 딸내미가 엄마 나 시집 갈까 말까 자신있게 그래 가거라. 시집 가니까 좋아 죽겠다 하실 분. 글쎄 요즘 안 가도 된다 이런 게 있죠. 저번에 강의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머니들이 젊은 애들 시집 가봐야지, 시집 장가 가봐야지. 왜요 하니까 나 좋아가지고 왜요 하니까 우리만 고생하면 안 되잖아. 저들도 고생해봐야지. 우리만 고생하기 너무 아깝다는 얘기인 거야. 니들도 고생해봐라. 넌 이렇게 컸으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방향성 상실 아닙니까? 왜 살지? 너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 인간보다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쵸? 정말로 오늘 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비단 타임만이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그 순간 행복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뭐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행복입니다. 그때 봐서 내가 적당히 행복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생명을 썼어요. 저 책은 3개월 만에 완판됐습니다. 지금 곧 2세가 찍어야 되는 건데 아주 괜찮고요. 삶을 생각하면 저거는 이제 수양록이고요. 오늘 제가 생각을 가져왔구나. 그 마음의 법칙,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써서 그 소상공인 아니면 여기 일반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썼어요.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안 가져왔는데 어머니 저거 한번 뵌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와요. 그래요? 봐주셔요. 네. 이거 한국 상도 쓰고 좋다. 이 박수 칠까요? 야. 저번에 한번 뵀던 분. 몇 분 계시죠?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누르면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썼던 식들이요. 7권, 9권을 썼네요. 2년 만에. 많이 썼죠? 지금 3권인가 4권 써놓고 2달에 한 권씩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잠깐만요. 개발한 프로그램 1분 부지람. 이거 들려도 1등 공부법. 여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방송학 치면 나요. 요즘 조회수가 매일 한 500개씩 넘어가요. 매일 하루에 2~3통씩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공부법 해줘서 좋다고. 어제 전화 오신 분은 60대셨는데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이 기술사는 박사보다도 더 낫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공부해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관세사, 회계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험 치는 모든 사람이 3개월, 6개월 만에 거의 다 합격하는 방법.
그걸 제가 개발해서 올려놨 개발이 안 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가장 핫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에디네 뭐 그렇고요. 자, 가볼게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활동했는 거. 자, 근데 오늘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어머니들 세상살이 어때요? 어때요, 요새? 어려운 정도가 있지. 깜깜하게 그러죠? 도대체 탈출구가 아니고 이거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거야.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이 결혼만 하면 그 인간이나 손에 물도 안 묻혀준다고 하는데 이 고무장갑만 좋은 거 사다 주고 손에 물 안 묻히고 말이야. 말은 또 잘해요. 애만 놓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미들이 다 이야기하죠. 애 놓으면 좋다가 아니라 뱃속에 늘었을 때가 제일 좋더라.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애가 좀 걸어다니면서 학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것도 갈수록 고안되고 그러고 이거 언제까지가 그냥 문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저도 요즘 어디 가면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찍으려고 어머니가 사진 안 찍으려고 해. 너무 당신 모습이 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불쑥 여기 와있고 그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린 거야. 그렇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와의 소통, 남편과의 소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즉각 행복해지는 방법. 요 문 열고 딱 나가면서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느냐로 할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인간의 본질, 화가 나는 이유,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행복을 초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까, 교육학에 있는 끝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저하고 2시간 강의하고 잠깐 그 밖에 나서 같이 한번 하나요? 맞죠? 하고 잠깐 쉬었다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저는 3시간 풀방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3시간 짰는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 요새 다문화 가정 많죠? 네. 다문화 가정. 자, 우리는 다문화 가정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에서 이주해서 저희 쪽에 사는 사람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또 웃기는 게요. 미국이나 일본하고 결혼해서 와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너무나 편협한 언어 체계나 아니면 차별해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남아 쪽이나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미국하고 그 국제결혼하고 유럽하고 국제결혼 사람하고는 다문화 가정 말을 안 하죠. 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폐쇄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우리 뭔가 하면 나만 보는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자,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 세대 농경사회 우리 뭐예요? 빨리빨리 산업화사회 우리 애들 뭐예요? 정보화사회 내 가족이 지금 다문화야. 근데 이런 급변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자,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를 소통 잘 된다 하시는 분, 내 남편, 내 아이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 잘 된다 하시는 분. 어떨 때 남편 보면 벽하고 사는 거 안 같아요? 벽도 이보다 더 황당한 벽이 없는 거야. 그게 쉬운 거니까 미운 거야. 지금 남편하고 한 20년 정도 사신 분 계시죠? 25년. 저 됐죠? 그 45년. 야, 대단하십니다. 한 남편하고 사셨죠? 야, 그 인고의 노력을 한마디 해주세요. 너들도 결혼해서 나처럼 살아봐 하셔야 돼. 이놈들. 너들도 나하고 똑같이 겪어봐. 우리 엄마들 이야기하죠? 너도 너 닮은 너 닮은 너만 너 닮은 거 나와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자, 볼게요. 소통. 내가 25에 결혼했다 치고 지금 50이라 치고 내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25살 동안 키웠죠. 내가 25년 동안 살았지. 지금 내가 25년 살면서 남편 바꾸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애 때 시어머니가 바꾸기 쉬웠을까? 내가 바꾸기 쉬웠을까? 시어머니가 바꾸기 쉬웠지. 근데 시어머니가 실패해서 버렸잖아. 솔직히 지금 애들 집에 있는 애들 결혼했어요? 결혼 할머니가 내 아들 그 시집 장가 갈라 할 때 섭섭했죠? 쏙 시하는 게 아니고 저거 누가 데리고 가게도 땡큐 이런 게 아닌가요? 시어머니도 못 바꾼 아들을 내가 살면서 바꾼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런데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소통 어떻게? 차도가 소통이 들어야지. 맞죠? 우리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사는 사람 있으라고 이야기하라고 못하면 내가 문제라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진정한 소통일까? 가슴을 열어보면 내 가슴에 문제 툭툭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가족과의 소통 어렵다 치고 친구나 동료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 있죠? 펑펑 울고 싶을 때 있지? 나 오늘 많이 울고 싶던데 노예차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나오려고 물 가던데 정말로 내가 펑펑 울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붙잡고 내가 울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 소통 뭐 했느냐고 지금 그렇게 우리 왜 사느냐고 지금 나 하나 눈물 하나 흘릴 때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임금되기는 당나귀가 되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계속 키워가지고 이게 잠재 폭탄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게 모두가 이걸 안고 사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가 설사 그 사람 붙잡고 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더 슬픈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사이에 노출돼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작 이 사이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앞으로 매일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보이겠지. 정말로 냉정하게 내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여기 왜 존재하며 나의 존재 가치로 내 가정과 내 아이와 내 남편과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의 영웅론이에요. 내가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로 갈래? 를 제가 오늘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 아이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이게 다 여자들이 지금 좀 위해서 아이 이야기 할게요. 그 장면이요. 초등학교 이쁠 때나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뭘 해도 이쁘잖아. 지금 손자 보시고 손자는 뭘 해도 이쁘죠. 네. 그 엉덩이 까고 흔드는 것도 이쁘잖아. 뭐 2학년 우리 다 이뻐요. 근데 그 집에 이뻐요. 아 이쁘긴 이쁘겠지. 하는 행실을 보면 가끔 그래.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 태어나기를 원해요?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도 있고 우리 벽에 사진 붙여놓죠. 누구 닮아가고. 나는 내처럼 장군거리 붙여놓던데. 근데 장군거리 안 닮더라고. 아무리 장군거리 봐도 안 닮고 나를 닮더라고. 정말로 그런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죠. 근데 A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A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 만나기를 원해? 어떤 부모를 했을까요? 저 현적이니까. 오케이, 우리 여기 있는 데가 딴 곳에 돈 많은 부모. 대학 갈 때, 아니면 결혼할 때 통장에 한 몇억 터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러니까 약간 2학년 정도 되면 뭐 학원 가라 학원 가지 마라. 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를 만나기 원했겠죠. 요즘도 가끔 뭐 가다 보면 뭐 옛날에 뭐 나도 모르는 조상이 남겨준다. 뭐 부모가 했던 거를 내가 찾아가 떼부다 되는 거 보면 속으로 좀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런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리잖아. 자식한테는 너는 정말로 착하고 온갖 걸 했는데 애 입장에서는 애가 태어나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뭐냐고 지금. 빚만 안 넘겨주면 다행히 부모를 만나는 경우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야 될 뭐가 있다 나한테는 소명이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세상을 웃으면서 살아가고 이 아이 존재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가치관 교육관을 심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 교육관을 심어줘요? 그냥 뭐지? 우리나라에 요새 신은 종교 새로 생긴 거 하나 있던데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예요. 대학교라고 말랑가 모르겠다. 대학교라고 제일 큰 종교예요. 아이들 학교 가는 순간에 얘가 뭐만 하더라도 대학 가고 난 이후에 대학 가야지라고 아이를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대학 가고 나서 뭐예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런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런 결혼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 과연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도 내가 키워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확대 재생산되는 게 세상을 보는 삐뚤어진 시야만 내가 아이한테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부모가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편 이해 잘 돼요?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가끔 잘 돼요. 아주 가끔. 그러면 애들 이해 잘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른은 아이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봤어. 왕년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자식 잘 알아요. 내 아이가 뭐가 힘든지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내 남편이 뭐가 힘들어하는지, 내 남편이 뭐가 답답해하는지. 이 어머니들 남편하고 소통 잘 안 된다 했죠? 제가 남편들 만나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저는 완전 조폭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야.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한 2시간 정도 써있어요. 상담하고 들어오면 2시간. 남편이 뭐가 나쁘고 계속 이야기를 해.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남편을 만나봤어요. 근데 남편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내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그 부인하고 이야기 잘 돼요? 하니까 피시 웃으면서 선생님은 잘 돼요. 이렇게. 내가 웃는데 선생님한테 말을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저 잘한대 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면 나의 삶은 계속 팍팍해질 거다 라고 저희들이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요중에 여기로 좀 쓰니까 지금 31살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소통법에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2번, 3번 한 번호만 다 썼대. 한 번호만 애가 다 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야 시험 잘 봤니 하니까 엄마는 오늘 번호 하나만 다 썼어 라고 했을 때 엄마들 어때요? 웃음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소통할 건냐는 문제예요. 맞죠? 또 하나 볼까요? 중3 여자아이인데 얘는 엄마하고 약속했다가 그렇게도 안 되고 엄마 말을 귀등으로 듣는데 말 하나도 안 듣는데 약속했다가 하면 다 잊어먹고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 아이가 뭐도 안 되고 도대체가 여자아이가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 감정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자 할 의지도 없고 꾸준하게 막 하나 하지를 못한대.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더 있네요. 5학년인데 구구단도 제대로 못해. 야 이거 미치겠죠? 이게 뭐 다 여자에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아들이 28살이래요. 지금 31살 정도 됐구나. 이 어머니 우리 남동공동으로 사는데 돌아가지고 이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6개월, 8개월 만에 그만두고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온대. 애 엄마가 문을 열고 사정을 하고 무릎을 밀고 심리 상담을 해오고 애 아빠 가서 때리 피워도 안 나온대. 이거 어떻게 할래요? 요즘 그 손편지 받은 분 계세요? 남편한테? 옛날에 너무 옛날에 언제 받아봤어요? 초들 때 근데 우리 다 받아봤지. 요새 그때 이유는 없죠? 우리 다 그런 사람. 손편지 받으면 어떨 것 같아? 남편한테 지금 만나게 받는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남편한테 문자 한번 보내볼까요?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여기 있네. 남편의 길을 살리는 20가지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이건 그렇고 이거는 별로겠고 당신은 실전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오는데 내가 시름이 보고 있나봐요. 자 지금 나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문자 한번 보내볼래요? 어떤 답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안 받으네. 언제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몇 개 불러줄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왜 이렇게 꾸몄는데 괜찮아요? 아니면 당신만 믿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다른 남자와 질적으로 달라요. 아무나 한번 써보세요. 여보 사랑해 써보세요. 저번에 강주 가니까 그런 젊으신 40대 부부들인데 득달같이 날아와요. 너 사고 쳤지? 너 왜 그래 진짜? 너 뭐 샀어요 이번에도? 아 유샷 하던 대로 해. 바로 나와. 근데 그 손편지를 매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받는 사람 부부간에. 근데 그 힘든다고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피비 죽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 근래 남편한테 받은 손편지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뭔가 있어 하니까 이 사람도 편지를 많이 쓰니까 아예 포스트잇을 가지고 다녔네. 그래서 눈에 띄는 데 붙여준대요. 여보 이렇게 이야기들. 그 남편도 손편지를 써주고 이 사람도 써주고 얼마나 좋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대 같은데 여보 사랑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엄마 좋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요 근래 받은 게 뭐 있나 물어보니까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 제사한테 같이 갈래? 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가는 거. 오, 야, 이 집에 정말 대단하다.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같이 갈래라고 썼대요. 내가 이거 뜨끔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당신이 남편한테 썼는 편지가 요 근래 썼겠지. 이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하니까 새갈비 떨어졌다 돈 내놔라고 썼대요. 야 이런 손편지. 자, 이 가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 어떻게 해결하래요? 또 하나, 또 이런 이야기 주로 재밌네. 우리 이것만 할까요? 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쓸 건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보는데 자기 회사 옆에다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안 보는데요. 가가지고 사정을 하고 여보 집에 도로세하고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그렇게도 집에도 안 보는데 집에도 안 돌아 한 2년 넘었대요. 가서 뭐 온갖 짓을 해도 안 돌아오고 아침 연애 가서 본답니다. 밤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그다음에 몰래 문제로 비밀번호 가르쳐주니까 열고 들어가가지고 답장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나도. 뭐라고 쓰시길래? 여보 사랑해. 오, 야. 제가 다른 책 차야 되는데 책을 한 권 드릴 건데 요거는 젊은 어머니들 드릴 건데 제가 그러네요. 책을 가져올 걸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우리나라 정말 좋아요. 어디가 됐나? 집에 안 들어오네. 가보니까 나중에 비밀번호를 열고 가서 이렇게 손으로 싹 해봤대요. 어디를 해봤을까? 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해봤을까?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야, 이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닌 거거든. 남자가 2년, 3년을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의심해볼만 하죠. 가서 해보면 그건 아니더래. 아들, 딸 데려가서 사정 타고 아빠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와.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해결할래? 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기인이 되느냐 하면 내가 받았던 교육에서 그렇게 기인돼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데 내가 봐야 되는데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내 아이, 내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아이를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죠. 시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나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들은 농업화 세대예요. 농업화 세대. 그때는 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배우죠. 농업화 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 과정을 다 배웁니다. 전체 다 배워. 그러니까 농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배우잖아요. 한 곳에서. 네. 한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를 배워요. 그럼 어떤 교육이 돼요? 전인 교육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미용실 같은 데 가보면 의사, 그 다음에 뭐 석박사가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도 그 공부할 때 가보면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치죠. 청소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죠. 네. 그게 전체 다 배우는 거예요. 전체 다를 배우다 보니까 전 과정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여. 그러다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 학교를 안 갔더라도 엔간을 가서 척척척척 다 해내죠. 네. 그러니까 하면 전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뭔가 하면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 큰 성인들 있죠. 플라톤이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도제 시대, 그 시대의 전체로 보는 농업화 시대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미용실도 그래요. 이 사람도 그 스마트 셀러들 가르치잖아요.
이게 미용실 같은 데는 뭔가 하면 창음이 여기에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도제식 전체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지금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빨리 넘어가면서 우리 어디로 넘어가요? 공업화 시대, 과학화 시대로 넘어가죠. 그때는 뭘 배워요? 빨리라는 걸 배우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 왜냐하면 산업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분모 방식으로 찍어내죠. 우리 사지선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영역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안 넓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편협한 시야 속에 저희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세대요. 빨리만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착이 되기 전에 어디로 넘어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넘어가죠. 그 정보가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고 내가 적응도 하기 전에 세상은 벌써 저만치 가죠. 여기에 준해서 또 따라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갔다가 핵가족도 정착가 되기 전에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혼자 가족으로 넘어가죠. 살인가족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업화 시대 매장 문화에서 지금은 화장 문화로 다 넘어가죠. 이런 문화가 바뀌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있다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에도 정착가 되기 전에 지금 뭐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 뺏는 혁명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혁명인 거야. 여기 살아남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남을 뿐이냐 문제. 자 그러면 시대별로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한번 볼까요? 5, 6도 아세요? 5, 6도? 4, 5점 5, 6도 들었죠? 4, 5점 50세 되면 퇴임한다. 40몇 살 되면 퇴임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들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 왜 그래요? 농업화 시대 때는 한 번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의 질이 30년을 갑니다. 교육의 질이.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 옛날에 때 뭐 중학교만 나와도 면책이 한다 했잖아요. 네. 우리 때는 뭔가 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한 번 직장 가면 평생 30년은 간다. 그때 교육받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농업화 시대의 정보의 양이, 정보의 질이 30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5, 6도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5, 6도는 산업화 시대에 가면 정보의 질이, 정보의 그 함량이 짧아진다. 그래서 5, 6도가 나온 거야.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잘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배워야 되는, 배워왔는 그 양의 가치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4, 5점, 45세 다 때문에요.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프로젝트별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훌륭한 게 이런 교육이 그렇게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해야지 따라가는 거야. 그나마도 교육 따라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정보가 급변하게 막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휘둘리는 거 둘째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그걸 어디로 간다? 다 빨리 들어간다. 점점 피폐해진다고 하더라.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건가를 한 번도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사회에 벌써 저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나이대별로, 시대별로 우리가 아이 교육 방법도 방법이거니와 그 시대를 우리는 몸소 겪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희들이.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래? 어머니들 노후 준비 다 잘 됐어요? 노후 준비 됐어요? 우리나라 노후 준비된 사람들 몇 명 될 것 같아? 정말 없거든. 정말 깡통 세대입니다. 저는 촌에서 살아서 그런데 촌에는 6개월, 1년 놀아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친구들 싸라고 다 갖다 줘요. 먹고 살 건 놀아도 돼. 도시에는 지금 경제활동이 딱 중단되면 6개월 못 버틸 사람 많을걸요. 정말 많을 겁니다. 이게 뭐냐는 얘기인 거야. 우리 중기도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 딱 지금 뭐요? 60, 70, 80대 어르신들 지금 뭐요? 병들면 4시간 더 이렇게 간다 안 한다? 어디로 가요? 요양병원 가잖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요양병원 가면 좋아요. 좋잖아.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대가 가니까 저 자식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갔는데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정보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는 뭘로 가야지 돼? 정보를 내가 생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정보 생산자가 돼야지 돼. 지금 어머니들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요? 성분해. 지금 내가 밥하는 거, 국 끓이는 거, 김치 하나, 장 담는 거 이것만 내가 써서 내도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돼버리는 거야. 지금 시대가. 왜 내가 정보 생산자로 선다면 항상 나는 정보 이용자였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뭐다? 내가 정보를 생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따로 배워서 돼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왔는 것만 해도 되는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내 삶을 바꿔가야지. 또 하나 볼게요. 나이대별로 애들 어떻게 키우고 지금 애들 다 컸지만 지금 이거 다 나이들이 애들이 다 커서 같아가지고 갑자기 들어서들 바빠서 지금. 그렇죠. 뭐 성감을 키우니까 잠깐 이야기할게요. 10분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괜찮죠? 네. 3시간짜리를 2시간 줄이니까 바쁘다. 자, 갈게요. 자, 애들 어떻게 키워요?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나면 뭐 준비하지? 배려적으로 이런 거 준비하나? 배려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죠. 애 키우는 거 마스터 플랜, 애 키우는 그 계획 안 세워보셨죠? 애 키우는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떤 계획이 안 나가면 내 남편을 어떻게 성공시키지 하는 남편 성공 프로젝트가 안 써. 이거 남편 성공 프로젝트 세워보셨어요? 우리 그런 거안 해봤잖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사람도 많죠. 제 친동생 그래요. 제 친동생이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이 10미덕을 주고 나가고 막 힘들었을 때 제 동생은 정말 집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던 아이였는데 매제하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빚이 오고 이러니까 애 4살짜리 눕혀놓고 큰애 너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어느 정도 가난했나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추리닝 있잖아요. 추리닝 동복 하복 있잖아. 얘는 여름 요때까지 동복을 입고 다녔어. 그럼 갈아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살필 돈이 없어가지고 얘가 우리 집에도 몇 번 안 늘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부도가 나고 도망을 가고 월세 뭐 몇십만 짜리 지하 살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얘는 국대 나왔는데 학원에 가서 수학 선생한다고 가가지고 수학 하지도 못하는 게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천에 유명한 그 학원 원장이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한 2천만 원 넘어. 맞죠? 남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가는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세우는 게 맞아요. 물론 맞겠지만 그 남편이 성공했어. 그러면 그 성공했는 걸 가지고 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내가 꿈꿔야지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훌륭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 삶은, 내 인생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대별로 어떻게 가야지 되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 태어날 무렵 딱 태어나면 저는 사실 우리 애 태어날 때 그렇게 긴장을 했어요. 마음이. 대내적으로 이런 거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안 된다 하면 아버지 될 준비가 안 된 거야. 정말로 새로운 생명 맞을 준비 하나도 되게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많은 공부를 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 0세에서 7살까지는 아이들은 따라 배웁니다. 무조건 따라 배운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배운다. 이때 부부 관계가 너무 정말로 좋아야 돼. 부부 관계가 이때는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때려치우고 아이 옆에 있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다 살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이에게 그 따라 배우기니까 부모가 바른 생활을 정말로 가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다음 7세에서 14세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때가 보면 사춘기라고 이야기돼요. 자기 가치가 부모한테 배웠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 책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 교재 이걸 가지고 가지고요. 여기 다 나와 있는 이 책 한 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한테 배웠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맞춰가는 연습을 한다. 이때 부모가 뭘 해야 되나 하면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특질을 발견하고 아이를 뭐를 잘하는지 봐주고 그쪽으로 끌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이때 딱 하나 부모가 아이한테 끌어해줘야 될 건 뭔가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너는 6년 있으면 사회를 향해서 나갈 거다. 무조건 그 이후로 독립을 하더라. 나는 너희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네가 대학을 간다면 학비나 생활비 중에 2개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대학 안 간다면 너는 무조건 독립이다. 나는 나 하나도 모른다. 라고 이때부터 선언을 해야지 돼.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결혼을 딱 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면 21세 이후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정을 끊어야지 돼. 아이하고 무조건 정을 끊어야지 돼. 아이가 무슨 상담을 해도 엄마 나 대학 갈까? 학교 때려칠까?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나 직장 갈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직장 그만둘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나는 내 나이 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나도 지금 두렵다.
나 저 57이거든요. 저 정말 두렵거든요. 지금 세상살이 만만해요, 어머니들. 어때요? 나이 들면 다 할 줄 알았죠? 어머니 다 알아요? 모르죠? 살아갈수록 더 모르는 거야. 근데 어쩌지 않게 아이 인생이 끼어가지고 내가 그 훈수를 하고 내가 간섭을 한다고 된다 안 된다? 내 인생도 못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때 저를 못 끊어주니까 내 남편이 무능한 거야. 시엄마 시아버지가 내 남편을 끊어주지 못했으니까 결혼할 때는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줄 알았지. 결혼해보고 나니까 애보다 못하죠. 애 키운다고 하잖아. 솔직히 애보다 더 못하죠. 어떻게 이런 물건을 나한테 보냈느냐고 시어머니가. 봤잖아요. 도대체 처음에는 유효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눈에 끼 씌어가지고 갈수록 이게 가슴에 먼지가 팍팍팍 쌓이고 후회감이 쌓이고 내 눈 내가 찔렀지. 그때 나왔다는 거 교회 엄마도 있었었고 그때 갔었어야지라고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여기 가면 그 부모가 저를 못 꺼내줘서 그래. 맞나요? 지금 아이들 대학 가면 지방 가면 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워주죠. 시간표 짜는 거 시간표 또 정해주지. 직장 어디에 가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내 아들이 여자를 만난다고 처음에 딱 들고 왔어. 뭐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 집에 부자니? 물어봐요? 물어봐잖아. 그 아이가 잠재된 능력을 보지 않고 저평가된 고급주를 보지 않고 내 딸아이, 내 아들의 눈을 믿지 않고 뭐부터 가? 그 아버지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이것도 보잖아. 뭐야 지금? 우리가 거기 쏟아가지고 내 남편을 선택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나보다 더 나은 남편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반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이제 다음에 국회에 될 거거든요. 저 나오면 찍으세요. 그걸 바꿀 거야. 정말 바꿔야 돼. 한 남편하고 20년 살면 바꿔주기. 야, 이씨. 그래서 박사 철려 제대로 쳐야 돼. 한 남편하고 20년 살면 원하면 바꿔줄게. 거기다 내가 뭉치가 하나 더 넣을 거야. 15년 되면 가물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내 남편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아이도 그렇게 안 키워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애가 결혼을 해서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럼 생판 내 아들은 철륜이고 그 며느리는 일륜이잖아. 아무리 내 딸 같은 며느리나 내 딸 같이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지. 딸이 며느리가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엄마같이 잘해준다고? 아이고야 말로 안 되는 사람 하지 말아라고.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야 안 끼어들어요 이 엄마가? 끼어들지? 내 사이 집에 놀러 갔는데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설거지하면 우리 딸 시집 잘 간다 하지.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 방에 자고 있고 아들 고무장갑 끼고 일하고 있으면 그 엄마 마음이 어때? 이 새끼 나는 안 했는데 집에서 그래 하니. 그러고 나는데 괜히 냉장고 문 열어보고 있느니 없느니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불난질 하죠. 그러고 나는데 요즘 뭐라고 이야기해? 이혼 한 번 하는 게 뭐가 문제잖아요. 때려치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또 뭐까지 해줘? 손자까지 봐주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야.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이렇게 빨리 넘어갔대. 지금까지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이하고 다 실패했어. 좋아. 그럼 오늘 딱 해야 될 건 뭐다? 내 아이하고 정을 끊어야 된다. 무조건 정을 끊는다. 무조건 정을 끊는다. 그래야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온다. 이해가세요? 냉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엄마 나 뭐 할까? 그래 네가 할 사람 나는 모르겠더라. 나도 지금 두렵고 나도 얼마나 힘이 들더라. 네 인생 네가 냉정하게 끊어야 얘들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힘이 나와. 이해가시나요? 네. 요거 하나만큼 아시겠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러서 과거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러다 뛰어넘어서 미래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지금 행복해야 돼. 딱 하나, 자녀교육. 그래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지금 당장 정을 끊는다. 정을 끊어야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나와야 그 아이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보인다. 여기서 연습이 되면 이 아이하고 정을 끊는 연습이 되면 내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뭐야?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하듯이 냉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분,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나요? 네. 오늘 안 오신 분들 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